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도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전화 상담은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매수가와 그리고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요즘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걸 덜컥 하고 난 다음에 전화하시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전화 주셔가지고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미뤄왔던 전화 상담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해결해 가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상담을 진행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1.18%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저는 시장이 조금 이렇게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장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이 조정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조정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시가가 뜬다 하더라도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이렇게 양쪽 다 올라오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뭔가라고 하면은 사실 뚜렷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냥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조금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네요. 종목으로만 딱 따져본다면은 지수가 1%대 올라온 것 치고는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496대 372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 종목이 한 500개 이상, 600개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희한하죠. 코스닥을 0.76% 정도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지만은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돈에 쏠림 현상으로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또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요즘 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도 상한가에 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았을 때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지금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던 시장은요. 상승의 거의 끄트머리가 되어갔던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2015년이었죠. 이때도 제약 바이오가 2015년 끄트머리쯤부터 해가지고 급등이 좀 많이 나오더니 시장의 고점이 만들어지고 조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제약 바이오가 끄트머리에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2020년에도 제약 바이오가 올라왔다가 끄트머리쯤에 이제 조정이 들어가고요. 지금도 제약 바이오가 까불고 있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제약 바이오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빠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제약 바이오는 그럴까라고 한다면요.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은 사실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이죠. 뭔가 기술력이라던가 앞으로 신약을 만들 거다. 이러한 어떤 기적의 신약이 만들어질 거다. 임상이 잘 되고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등등의 뉴스들과 그러한 어떤 기대감들을 부풀려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의 실체라던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거나 성장이 뭔가 이렇게 뒷받침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본다기보다는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약 되면 대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대박 심리로 인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자세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가장 뛰어 올리기 쉬운 주가를 부양시키기 가장 좋은 산업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는 거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거품으로 지수가 부풀려지다 보니까는 거품이 빠졌을 때 지수가 확 빠져버리는 경우도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시장 이후에는 바로 조정장이 좀 크게 들어오더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지만은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제약 바이오들의 움직임이 끝날 때쯤 되면은 시장 하락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올해는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했던 것만큼 제약 바이오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있다라는 거고요. 이 제약 바이오 상승의 끄트머리는 어떤 종목이 차지할 것인가? 역시나 셀트리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여기서 눌려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23만 원대를 뚫고 아마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25만 원대라든지 27만 원대 이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요. 저기까지 올라갔을 때 지난 전고점을 막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인가 하면은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승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얘 상승이 끝나는 날 이제는 제약 바이오도 조정을 이제 시작할 것이고 시장도 고점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반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하반기 시장이 안 좋기 전에 상반기는 좋을 거라고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설명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상반기가 좋다면은 상반기가 올라올 때 역시나 우리는 최대한 종목들을 잘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돈이 쏠려 있고 뭐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산업 쪽으로 돈이 쏠려 있지만요. 이 쏠림 현상이 해결이 되는 그 순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막 뛰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뛰어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내 종목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하반기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하반기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당장에 현금을 팔아야 되겠어. 지금 팔았는데 만약에 하반기 시장이 좋으면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사면 됩니다. 안 어렵잖아요. 그죠?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현금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내가 하반기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하반기 시장이 안 좋으면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손실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더 커지게 만드는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차라리 다시 사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다시 사는 것은 손해가 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를 위해서 지금은 약간 리스크들이 조금 더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들을 조금 피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 기점은 아마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 6월 기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전후로 해서 시장이 안 좋아질 어떤 고점이 만들어진다면 제일 끄트머리에 장식을 할 것은 제약 바이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쌓여 있을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편하게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닙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종목 상담을 하나라도 해가지고 한 종목이라도 빨리빨리 탈출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내 계좌에 있는 가장 골치 아픈 종목뿐만 아니라 골치가 아프지 않지만은 신경이 쓰이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으면서 오늘도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종목은 마이크로 투나노고요. 마이크로 투나노. 투나노요? 네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3,350원에 10%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요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주들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사지 마라라고도 제가 말씀 많이 드리긴 하지만 뭐 제 방송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는 명심해야 되는 게 제약 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이고 지금 신규 상장주를 자꾸 사시게 되면은 돈 안 벌립니다. 그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신규 상장주들은 뭐 어떤 테마든지 상관없어요. 뭐 반도체 테마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닥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자리가 저점 깨고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상장될 때부터 매우 비싼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국밥을 먹을 때 국밥 지금 한 그릇 가격이 뭐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쯤일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국밥 한 그릇 먹을 때 9,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주는데 시청자님 만약에 자녀가 또는 뭐 남편이라든가 시청자님의 어떤 가족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뭐든 좋습니다. 나의 친인척, 가족들이 갑자기 국밥을 230만 원에 한 그릇 사 먹고 왔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미쳤다고 하겠죠. 제가 지금 시청자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제가 함부로 뱉질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것뿐인 거예요. 시청자님한테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규 상장주라는 것 자체가요. 상장되기 전에 진짜 싸요. 진짜 우리 거의 뭐 그 백사장에 가면 모래 있잖아요. 모래. 백사장에 가면 모래 많잖아요. 해수욕장에 가면 그죠?
네. 그거 그냥 한 줌 퍼다가 지금 한 알당 뭐 거의 뭐 100만 원에 팔아먹고 있는 게 신규 상장주라고요. 엄청 싸요. 진짜 거들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쌌던 기업들이 상장되면서 엄청 비싸져요. 네. 그러니까 엄청 고가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가 상장에서부터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는 시장이 판단할 때까지 좀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2, 3년이거든요. 신규 상장주는 2, 3년 동안을 쳐다도 보지 마라 한 건데 지난 4월에 산 거기 때문에 4월에 상장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2, 3년이면 2026년 정도까지는 거들떠도 보면 안 되는데 여기 샀으니까 이제 물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해결 방법은요. 진짜 간단하게 별거 없습니다만 손실 각오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500원짜리가 밀려 내려간다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런 신규 상장주가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계단식 하락으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500원이 밀린다면 손절하시면 되겠고요. 반등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와준다면 다행히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 한 15,000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오는 것을 꾸역꾸역 우리가 다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14,000원대부터는 빨리 매도하셔가지고 다시는 신규 상장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한 1년 내도록 이야기해드리고 있거든요. 신규 상장주 사지 말라고요. 신규 상장주 사면 손실 난다고 늘 이야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감당하시면 됩니다. 손실 각오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1,200원에 20%. 그렇군요. 네. 신규 상장주만큼 위험한 게 고가 매매예요. 오늘 지금 상담 초반에 지금 두 개의 기업이 개인 투자자들이 해서 돈을 절대 벌 수 없는 매매 중에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절대 벌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라는 단어까지 붙을 수 있는 매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벌 수 없는 매매가 신규 상장주 매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급등주예요. 근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요. 신규 상장주인데다가 고가 매매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돈을 벌기가 매우 어렵겠죠. 네, 돈 잃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돈 벌고 싶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돈 안 벌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돈 안 벌릴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운전도 안전하게 멀리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건데 아무 때나 벽에다 때려 박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행동을 해놓고 무슨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걸 빨리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시청자님은 평생 돈을 잃어요. 근데 오늘이라도 깨달으면 내일부터는 돈을 잃지 않습니다. 뭘 깨달아라고요? 신규 상장도 하지 말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고가 종목을 해라 하지 마라? 네, 하지 마라. 네, 이것만 안 하면 앞으로 돈 이렇게 잃고 막 괴롭고 죽겠고 무섭고 이런 일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 되는데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도 이런 자리 들어가서 매매하는 사람들 보면 무서워요. 왜 이런 걸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왜 하는 겁니까? 돈이 안 벌리는 게 뻔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를 제가 항상 이렇게 상담할 때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제발 이렇게 다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뻔하게 실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샀기 때문에 또 해결 전략을 짜야 되는데 딱히 해결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고가 라인에서는 주가 움직임이라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에서 시청라인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는 아니고요. 반도체 산업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보니까 튀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회사가 지금 적자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돈을 엄청 벌고 있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 주가는 사실상 이게 흑자 전환이 되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 나가지 않는 이상은 거품이라 봐야 돼요. 그러면 거품 빠지기 전에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000원짜리가 밀린다면 그냥 손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실 나야 돼요. 왜냐하면 손실 날 자리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6,000원이 무너지면 손실을 내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직까지 반도체 산업이 좀 살아있다 보니까 26,000원 또는 오지 않고 그 위쪽에서 반등이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반등 나오면 빨리 본전 정리하세요. 본전이라도 나오면은 진짜 하늘 살려주신 거예요.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전 한번 정리할 기회를 주면 빨리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스맥이고요. 스맥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4,140원에 10%. 4,140원에 10%요? 예. 산지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예, 최근에 샀는데
좀 이렇게 모아가려고 생각 중인데요. 모아가려고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요.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죠. 왜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모아간다라는 개념 자체가요. 주식시장에서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는요.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거든요. 예. 주가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그냥 무한히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은 12시니까 낮이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죠? 밤이 되겠죠. 그죠? 네, 밤이 돼요. 그럼 이제 또 밤이 돼서 또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오죠? 아침이 오고 아침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오죠? 오후가 오고 오후가 온 다음에 또 뭐가 오죠? 밤이 돼요. 그거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요. 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생활 패턴을 맞춰가지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움직이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주식도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요. 올라가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내려간다고요. 내려가고 나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게 그냥 계속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마다 올라가는 폭이 있고 내려가는 폭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모아간다고 생각할 때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 자, TV 보고 계시면 올라갔을 때 모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자, 2014년에 스맥이 올라왔었어요. 그죠? 예. 저 올라왔을 때부터 모아간다면요. 2014년부터 해가지고 2023년까지 10년 동안 사서 사재껴야지 지금에서야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내려가니까. 올라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간 자리에서 모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내려가는 걸 전부 다 사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자, 들어보세요. 작년에 내려가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내려가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죠. 그럼 내려갔을 때부터 모아가면 우리는 덜 기다려도 되겠죠, 상대적으로. 예. 그러면 지금 이 스맥이라고 하는 종목은 올라온 상태예요. 시청자님 지금 내려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예. 주가가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모아간다라는 개념은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모아가실 거면 내려가서 얘가 2,000원까지 내려가는 종목이구나를 생각하고 2,000원에 사야 되는데 시청자님 머릿속에는 희한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에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 2,000원까지 어떻게 내려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과거에도 2,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기업이고 지금도 2,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좋고 나쁨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안 벌고랑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돈 잘 버는 기업이 주가를 바닥에서 막 빌빌거리고 신저가 쓰는 종목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돈을 잘 벌면 주가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간 거예요. 돈을 못 벌던 기업이 버니까 이렇게 슈팅이 올라온 거고 여기서 더 가진 않나요? 보통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 머릿속에 고정관념, 돈을 버니까 더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종목 한번 봐보세요. 돈을 매년 점점 더 많이 벌고 있는데 신저가 쓰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우리 돈 버니까 올라간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뭐 더 앞으로 돈 많이 벌 것 같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실적도 좋고 하니까 더 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주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이거는 지금 단기간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더 좋다라는 어떤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더 좋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모아간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눌림목 매매라고 하죠. 이런 자리에서는 N자 반등이라는 형태로 기술적인 반등, 여기서 눌려가지고 한번 반등이 나갈 때 매매한다라고 해서 단타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 거지 모아간다는 개념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스맥이라는 기업은 여기서 지금 사셔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슈팅이 나온다면은 5,000원 내지 5,500원까지 올라오는 힘과 거래량과 뉴스를 보면서 더 가져갈지 더 가져가지 말지 그걸 판단하면 되는 문제고요. 여기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여기 저점에 만들고 있는 3,600원이 밀리면 손절하셨다가 모아가시고 싶거들랑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3,000원대, 2,000원대 밑으로 내려간다면 2,000원 중반까지 내려간다면 그때부터 모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돈 잘 버는 기업이 싼 거잖아요. 그때는. 그죠? 네. 4,000원보다 2,500원이 싸고 2,500원보다 2,000원이 싸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돈 잘 버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돈 잘 벌고 똑같은 기업을 4,000원에 사실래요? 2,000원에 사실래요? 2,000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2,000원부터 사셔야죠. 그러니까 모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모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스맥이라는 기업 좋습니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모아가신다면 4,000원부터 2,000원까지 모아가야 되니 물리면서 모아가야 되니까 모아가는 전략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살 필요는 단기 반등 없지 나올 않을까요? 때 매도하시는 게 좋고 떨어졌을 때 모아간다고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예. 됐나요? 예, 예.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지금부터 모아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 지금 돈 잘 버는데 밑에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기업을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우리 금융지주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14,000원에 5%입니다.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네, 그 비중이 적어서 조금 더 사고 싶은데 아니요. 주가가 올라왔을 때 더 사는 행동은요. 우리가 네.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식을 좀 배웠다, 주식을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주식이 올라갈 때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갈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것은요. 더 비싸게 더 적게 사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시청자님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더 비싸게 조금 사실래요? 더 싸게 많이 사실래요? 상식적으로 뭐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10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네. 10대, 네. 20대는 아닌 것 같고 또 어르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식이 통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믿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비싸게 조금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싸게 많이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싸게 많이 사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삽시다. 그죠? 그게 상식이에요. 지금 이거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더 적게 사겠다라고 질문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이고 왜 그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질문을 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주가가 근데 올라갈 때 더 멘토님. 사는 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멘토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전고점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 우리 금융지주가 만약에 15,500원짜리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16,000원을 뚫게 된다면은 그때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돌파 자리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실어버리는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매매가 있긴 있는데 그 매매를 하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은 비중을 늘리지 말고 그냥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세요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요. 실력이 있다면은 질문하지 않고도 스스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올라왔을 때 덥석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실력이 있다면은 16,000원 넘어갈 때 비중을 어떤 식으로 늘려가야 될지는 스스로 잘 아실 거기 때문에 16,000원 넘어갈 때 비중을 늘리는 것을 실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금 홀딩 하셔가지고 16,000원짜리, 15,500원부터 16,000원짜리를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수익을 챙긴다라는 관점으로 매도를 잘 하시길 바랄게요. 매수 말고요. 네. 다음에는 올라간 종목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이고, 아니, 테스를 그렇게 갖고 있었더니 그냥 그렇게 반도체는 가는 매수가랑 주식은 비중이요? 가도 11,000원이에요. 11,000원에 아니, 21,000원에. 21,000원에 예. 비중이요? 비중이 10%. 10%요. 아니, 근데 테스가 옛날에 이거 테스 잘 가는 주식인데 이거 안 네, 가고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예. 네. 자, 일단 테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우리가 보면은 사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괜찮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테스가 이렇게 반도체 예. 전공정 장비 예.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예, 장비 예. 업종이고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뭐 1차 벤더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돈 잘 예, 벌지 예. 않나 싶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반도체 예, 장비 예. 업종이 사실 생각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적자가 나고 매출 줄고 영업이익 줄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생산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생산을 줄였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생산을 줄였다는 말은 장비가 많이 필요한가요? 장비가 많이 필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럼 장비를 주문할까요? 안 할까요? 주문 안 하죠. 그럼 테스라는 회사는 매출이 발생할까요? 좀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뭐 그런 기업을 사놓고 뭐 안 간다 하면은 뭐 웃긴 그럼 거잖아요. 어떻게 그죠? 팔아야, 여기서 당연히 그냥 웃긴 거잖아요. 팔아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 나간 거야. 과거에 잘 나갔던 일인 거고 예, 우리는 예, 과거에 예.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을 보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뭐 자꾸 과거에 잘 나갔네. 과거에 잘 나갔네. 과거에 움직였는데 이걸 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 말을 안 듣고 예. 끊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 이야기는 예, 아무 예. 쓸모가 없는 이야기인 거고 예, 예, 지금부터 알았어요. 본다면은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수요는 줄어들어 있고 생산을 다시 증산시킨 것도 아니기 당연하죠. 때문에 얘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딜레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반도체 산업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디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완성품을 파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사실 리스크가 있는 거지 지금 완벽하게 과거처럼 이렇게 잘 나갔던 시기만큼 회복이 된 건 아니고 걔들도 증산을 막 지금부터 해갖고 돈 엄청나게 벌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생산 많이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서야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 차례 기다리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가만히 반도체도 올라갈 때 내 거 왜 이렇게 안 가지가 아니라 얘는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부터 먼저 팔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가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되었네. 그러니까 생산 늘려야 되겠다. 이제 반도체 장비를 좀 주문해야 되겠다 하면 얘들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차로는 반도체가 올라가고 2차로 반도체 장비가 올라가니까 얘는 나중에 올라가는 종목을 미리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냥 미리 잡아놨으니까 나중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다리시길 바라겠고 추가 매수는 굳이 지금 이런 달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주가가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아직까지 하락세기 때문에 혹여나 15,000원이라든지 13,000원까지 혹여나 밀리게 된다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가 강연의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울산과 전주로 갑니다. 울산에서는 제가 오후 2시에 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강연을 들고 찾아뵐 거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것들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도 제가 전주로 갑니다. 전주에는 스페이스 코워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충광 빌딩을 검색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기에 세미나실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역시나 오후 1시입니다. 여기는 강연을 들으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을 분할 매수로 신규 진입이 가능할까요?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는데 종목을 HMM을 노려보고 계셨는지 아니면 HMM에 뭔가 사무친 뭔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종목들도 괜찮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HMM이라는 종목만 따지고 본다면 저는 분할 매수도 사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요. 더 내려간다고 한들 분할 매수를 어차피 살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면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10,000원대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매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 매수하시는 거 별로 상관없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른 종목들하고의 가치를 비교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아니 왜 굳이 HMM인가? HMM에 내가 뭔가 딴 게 있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HMM이라는 종목을 사도 될까요? 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다.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나는 지금 다른 종목 발굴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HMM을 발굴한 것이 나의 능력이고 지금 이거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들어가되 밑으로 빠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10,000원까지 조금 폭넓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해서 한번 3차 분할 매수라든지 한 2차 분할 매수 정도로 해가지고 분할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시청자님이 잘 고민해보세요. 저는 HMM을 왜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 어비스를 보도록 하죠. 펄 어비스를요. 41,900원인 종목이네요. 4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라고 하십니다.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게임 관련주들은 저는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안 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게임 관련주들이 전 좋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게임 관련주가 돈이 많이 벌려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밑으로 빠지면 반토막인데요. 위로 올라가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상 게임 관련주를 가지고 돈 번다는 게 정말 재밌어요. 딴 거 한 20% 벌릴 때 여기는 막 80% 벌려요.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딴 종목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수익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수익률이 좋다라는 것은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벌리면 리스크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 관련주가 단점이 뭐냐 하면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밑으로 빠지면요. 반토막 진짜 순식간에 나요. 눈 깜짝하면 반토막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빠져내려갈 때 분할 매수라는 걸 해가지고 매수가를 잘 낮추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일단 첫 번째로 분할 매수라는 게 생활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분할 매수가 없으니까 40% 비중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변동성을 견딜 만한 그런 강인한 배짱과 나태함이 없어요. 주식은요. 막 혈안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게 해야 돼요. 게으르게 해야 돼요. 그냥 오늘 주식 볼까? 에이 귀찮다 안 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주식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실 관심을 끊어야 잘 되는데 주식 시장에서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주들은 보면 볼수록 골 때립니다. 많이 아파요. 머리 아프고 막 죽겠고 우울하고 괴롭고 진짜 신경 너무 많이 쓰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게임 관련주를 투자하는 것은 저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저는 게임 관련주 좋습니다. 올해 정말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다시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올해 게임 관련주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게임 관련주 모아간다 전략과 그리고 가져간다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전략과 행태가 시청자님들이 뭔가 대응하기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신규로 사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분이 40% 비중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부터 줄이세요. 이거 지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4만 원대 이렇게 올라와서 본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튀어 오를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6개월 물려있다가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본전입니다. 원래 그래요. 게임 관련주가 순식간에 올라와요. 그래서 순식간에 올라올 때 4만 원대에서 빨리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6만 원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6만 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4만 원대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라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줄이고 난 다음에 빠져내려간다면 사실 추가 매수 하는 게 좋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짜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4만 원짜리에서 비중을 한 3분의 2까지 줄이시고 밑으로 내려올 때 비중을 다시 늘린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걸 큰 문제가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반등 나올 때 본전부터 좀 찾자, 비중부터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를 23,000원에 매수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군요. 왜 사셨을까요? 박셀바이오 이거를 지금 굳이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왜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박셀바이오, 매드팩토와 같이 이렇게 매출도 아예 없는 기업들을 왜 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시청자님들이 전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매출이 없어요. 0원입니다.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우리 일반 직장인들보다 돈을 못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 있잖아요. 신입사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받는 사람보다도 돈을 못 벌어요. 매출이 없어요. 0원입니다. 아예 없어요. 팔 게 없다는 거예요. 뭘 팔 건데? 없어요. 이 회사 왜 있는 건데요? 몰라요. 그냥 기술 그냥 연구하는 회사예요. 연구해가지고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이렇게 그냥 돈만 축내고 있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투자합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박셀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시거나 박셀바이오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약에 대해서 난 내부자와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 약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으시거나 내부 정보가 있으시거나 제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사는 건 전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내용인데 진짜 대박이 있다면 그건 내부 정보를 통해서 사셔가지고 돈 버는 게 맞지. 근데 저는 내부자도 아니고 외부자로 그냥 봤을 때 이 기업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업을 자꾸 사셔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쓰레기통에 돈 버리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거 왜 사는 겁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상장 가치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 회사가 왜 상장되어 있는 거죠, 이거?
이런 거 좀 상장 좀 안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뭔가 좀 연구가 다 잘 돼가지고 신약이 개발되고 임상 성과가 완전히 이렇게 433까지 완벽하게 인증받은 다음에 상장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게 상장돼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박살바이오, 별명이 오죽하면 박살바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건 사지 마세요. 물론 이런 거 사가지고도 주가가 변동이 있고 급등이 나오죠? 그죠? 이런 것도 급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급등 현상이 한 번씩 있는데, 아니 이런 이상급등 현상 한번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 들어가신다고? 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을 건너기 위해서 차가 막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걸 뛰어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좀 천천히 안전하게 돌아가면 되지 않나요? 좀 그렇네요. 저는 이거는 지금 그냥 웬만하면은 슈팅 노리시는 것보다는 파시는 게 어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너무 아쉽다 생각이 든다면 이제 본인 욕심 따라서 가져가시는 것도 맞는데, 저는 여기서 수익 낼 바에 안 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애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런 종목은 빨리 정리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의 본전 근처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뭐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고 뭐고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유죄다. 그냥 팔아라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보니까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자, 이마트를 지금 매수하셨는데 89,000원에 매수하셨고 30%로 가셨어요. 비중이 이미 일단 많으시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이마트도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저는 바닥을 잡을 것이라고 봐요. 이 바닥 잡는다는 단계가 이 67,000원이 완전 저점이 돼서 바닥이 될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밀릴지의 문제인 거지, 이 근처에서 이제 바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내일부터 무조건 올라갑니다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202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갔을 때, 뭐 2026년이라든지 7년쯤 됐을 때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야, 그래 2024년 3월 그때가 바닥 근처였다라고 할 만한 정도. 그러니까 바닥 근처였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와 같은 기업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요,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적극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아 도는 게 시간이지 남아 도는 게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쓰는 것보다는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고 가져가면서 돈을 버는 게 맞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잡아가지고 멀리 보고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이마트 지금 위기입니다. 기회가 아니라 위기예요. 상당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사실 적자가 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가 있을 때가 주가가 제일 저점이고요. 위기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비싸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마트는 지금 매수하기에는 적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런 위기가 해결할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위기에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좋아진 기업을 사게 되면 무조건 비싸요. 근데 좋아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좋아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쌀 겁니다. 밑에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비중을 천천히 아래쪽으로 가면서 늘려야 되는데, 이미 지금 30%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여기서 늘려라, 뭐 어떻게 해라 라는 이야기는 해드리지 않을 거고요. 혹여나 이 종목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도중에 뭐 한 65,000원 또는 6만원 초입부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밀리지 않고 옆으로 가면서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7만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냅두세요. 대형주는 워낙 느리기 때문에, 빨리 안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템포씩 많이 늦춰줘야 돼요. 한 템포가 아니라 한 20템포 정도 늦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고, 한 또 1년, 2년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게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제가 늘 말하지만은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이 해가지고 돈을 못 번다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못 기다려서 그래요. 그냥 기다리면은 알아서 돈이 벌리는 게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66,650원이에요. 네. 비중은 15%고요. 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아직은 시세가 살아 있어가지고 한번 튀어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뭐 2차 전지 쪽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완전히 네네. 죽은 건 아니고 지금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2차 전지의 대장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가 지금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래쪽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려가면서 우상향하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거나 반등이 나간다거나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상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따라가거나 같은 시기에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볼 때 탈출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아유. 탈출이라고 하냐면요. 이거 탈출 안 하면 앞으로 평생 물려가지고 고생할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고점 네.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등이 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또 간다. 다시 간다. 그러면서 방송에서도 추천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막 7월달, 8월달 작년에 이렇게 여름에 보면은 작년에 샀거든요. TV에서 예. 뭐 엉망진창으로 추천했어요. 그죠? 네. 사람들이 이거 사라고 전문가들마다 전부 다 이거 사라고 그 추천했던 전문가들 지금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뻔뻔해요. 예.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걸 왜 사는 건데요 도대체가? 이런 걸 예. 사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이렇게 비싼 거를?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런 투자는요, 단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장기로 네. 가져가라 하는 사람들은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싼 걸 어떻게 장기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종목들을요,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차전지 쪽도 엮여 있고 실적도 좋구나. 그러면 얘가 지금은 거품이니까 주가가 내려오면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식당 같은 경우도 줄 서서 먹는 식당이 있는데 저 집이 참 맛있는 식당이지만 점심시간에 가면 줄을 서야 되니까 조금 점심시간 지나서 가든지 점심시간 전에 줄 안 섰을 때 가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가격에 비싸고 여기서 줄 서서 먹을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사도 충분하고 밑으로 빠졌을 때 사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렇게 추천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건 좀 잘못된 추천으로 통해서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많이 이번에 빠져서 올라올 때 또 샀거든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간다 하고 또 추천할 거고 또 사라 할 겁니다 아마. 예.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여기까지 하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아, 그 예. 분위기에 또 휩쓸려가지고 문현진이가 팔아라고 했긴 했는데 또 방송에서 간다고 하고 이게 더 간다고 하고 이거 9만 원, 10만 원 간다고 하니까 내 문현진 말 들을까? 아닌데 10명한테 보니까 10명 방송이 전부 다 간다고 하니까 가져가야지 하는 순간 예.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마시고 매도한다 생각하고 저는 본전에서 일단은 비중을 예. 절반 줄이시고 혹여나 이게 예.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이 되거나 2차 전지 그 다시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하게 형성이 된다면 아마 방송에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막 현혹돼가지고 내동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은 시세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예. 된다면 뭐 한 8, 9만 원까지 욕심을 내도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매수 본전에서 조금 더 해도 절반 될까요? 매도한다 생각하고 기다려버리는 예.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속지 마세요.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저기 LS 네트워크스요. 네. 4,700원에 30%요. 4,700원에 30%. 30%요? 예. 뭐 사실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아니 얘가 한번 정신 나면 확 올라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저기 5,000원 우위로 보고서 들어갔는데 빠지네요. 그 지금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을요, 놀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냥 주식을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고무줄 놀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놀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냥 막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이건 그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실력이 없으면은요, 이거는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 이 변동을 이용한다라는 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놀이처럼 하는 거거든요. 놀이처럼 하려면은 우리가 고무줄 놀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할 줄 알지 저는 할 줄 몰라요. 그럼 제가 고무줄 놀이를 하러 가면은 제가 거기서 하고 있는 고무줄 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이길까요? 질까요? 지겠죠. 당연히 져요. 근데 그 지고 이기고가 뭐가 문제냐면 돈이 걸려 있잖아요. 예. 참가할 때 참가비를 내고 이기면 따는 거고 지면 잃는 건데 질 거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런 데 가서 고무줄 놀이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안 질 안 거 해야 뻔히 되겠죠. 알면서 우리가 뭐 어디 뭐 고스톱을 치러 가거나 질 거 뻔히 아는 내기를 해요? 안 해요?
안 우리는 하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예. 지금 이게 그래요. 시청자님 여기서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여기는 변동을 이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력이 많다. 전국에 난다긴다는 단타꾼들, 전문가들, 펀드 매니저들, 뭐 자산운용가들 이런 사람들 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서로 돈 따겠다고 장난하고 있고 서로 돈 따겠다고 작업하고 있고 서로 돈 따겠다고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시청자님이 지금 들어갔으면요. 이거 돈이 벌릴 것 같으세요? 안 벌릴 것 같으세요? 안 벌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네. 그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매매가 이런 매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수익이 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도요. 못 팔아요. 개인들은요. 수익 나면 팔면 되는데 거기 올라오면요. 머릿속에 어디서 팔아야지 잘 파는 거지. 어디가 고점이지. 어디까지 가는 거지. 야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더 가져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 보니까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날려버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면요. 자제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매매가 거의 불가능해요. 튀어 오른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챙긴다 못 챙긴다? 못 챙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 시청자님이 만약에 내가 돈을 진짜로 벌고 싶다면 슈팅이 나왔을 때 몇 프로가 됐든 간에 단 1%라도 뭐 해야 될까요? 1%라도 수익 나면 뭐 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팔으려고요. 그냥 팔아버려야 돼요. 그거를 예. 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 1%만 수익 난다 하더라도 팔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절제심 있는 거고 자제심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안 터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 애초에 안 들어가면 좋은데 이미 들어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 최소한의 손실로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조만간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 튀어 오를 때 저는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 반등 예. 나올 때 5,000원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전에서라도 일단 안 다치고 나오는 것을 1번 최우선으로 하라. 수익은 그 다음이다. 안 다치고 나오는 게 1번이고 수익은 그 다음이고 수익률은 1%만 줘도 감사합니다예요. 아시겠죠? 예. 예. 막 10%, 20% 노리지 말고 1%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그냥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업을 시청자님이 지금 놀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단기 반등 때 잘 감사합니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저기 모토렉스 모토렉스고요. 18,000원에 10%. 18,000원에 10%요. 네. 왜 자꾸 내려가는지 모르겠네. 네,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아, 네. 그 일단 뭐 너무- 지금 당장에 모트렉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손절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면은요 손절은 예.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여기 손실난 거 다른 데서 못 메꾸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종목 잘 어루만지는 게 훨씬 더 도움돼요.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데서 수익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실 이거 팔고 다른 데 예, 가면 예. 되는데 예, 예.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냥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네. 너무 고점에 사셨고 지금은 왜 더 내려간다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저점을 깨는 종목들은 더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저점은 깨버렸어요. 그래서 예. 작년 11월 자리는 깨버렸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예. 13,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더 큰 하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주가가 이제 네. 추세가 네. 꺾이고 하락세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할 만한 자리에서 초입부거든요. 결국은 네. 하락의 초입입니다. 하락의 초입. 하락의 네. 초입이란 말은 하락이 끝났단 말입니까? 시작이란 말입니까? 시작. 네, 시작이니까 시원하게 재밌게 물리시면 돼요, 이제. 그냥 물려 있으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추가매수 하지 마시고, 가만히 냅두세요. 언제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이제 시작이니까 다 떨어질 때까지 냅두고 있다가 다 떨어져야지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떨어져야지 추가 매수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되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18,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고통을 좀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에서 제가 짜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손절보다는 그냥 예. 추가 매수할 자금이 혹시 현금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예. 다른 종목들 수익 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본전 인건이 있으세요? 없어요. 큰일 났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답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예. 그냥 그러면 13,900원에 손절하세요, 그냥. 13,900원 무너지고 13,500원 밀리면은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래는 손실 없이 나오는 게 맞는데,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다면 기다려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13,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라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부 상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대응 전략이 나옵니다. 현금 없으면 사실 대응 전략 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제가 계좌를 다 보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2부에서 다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